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새벽 1시입니다.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저녁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를 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용했던 배임 혐의는 제외하고 뇌물 액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 부실 수사가 드디어 은폐 수사로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전담수사팀 팀장 김태훈 4차장은 어제 오후 9시 23분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유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1일 체포되었고 3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유 씨는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민간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서 3억 5,2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또 2014년에서 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내며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뒤에 700억 원을 받기로 한 약속은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으로 법률 용어가 특정되었습니다. 이날 전담수사팀의 전담수사팀이 유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지난 4일 구속할 때 적용한 혐의보다 훨씬 후퇴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에 대하여 2021년 1월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실소유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2013년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 씨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가 어제 유 씨 공소사실에는 2021년 5억 원 관련 내용은 빠져버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유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 이게 아주 핵심적인 혐의입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인데 이건 공소장에서 아주 날아가 버렸습니다. 애초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는 사업 설계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화천대유 측에 4,040억 원의 배당이익을 안기고 성남시에는 최소 1,1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가 포함되었을 가지고 당연히 이것은 배임의 주범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수사해야 한다는 그 논리, 법리가 적혀 있었는데 이 배임이 빠져버리니까 이게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어디로 굴러갈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근처에 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소극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지, 이거는 방탄검사당의 좀 웃기는 코미디 같은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코미디스러웠습니다. 유동규가 버린 휴대폰을 검찰이 찾지도 못하는 사이에 경찰이 CCTV 추적을 통해서 찾아냈고, 그리고 꼭 수색을 해야 될 성남시장실, 성남비서실은, 그리고 성남시도 압수수색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이 좀 득달을 하니까 성남시는 수색을 하면서 또 성남시장실과 비서실은 수색도 안 하고 있다가 어제 비로소 뒤늦게 뒷북을 치듯이 수색을 하고, 그리고 김만배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저 미국에서 귀국한 남욱 변호사도 신문을 해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할 줄 알았더니 집으로 돌려보내주고, 이 뒤죽박죽입니다. 이 수사를 하는 건지 그냥 정영학 회계사가 써서 갖다 준 녹취록을 가지고 그냥 밑줄 치면서 증거는 확보할 생각도 하지 않고 지금 놀고 있는 건지, 이 우리 검찰 역사상 이런 수치스러운 수사팀은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탄검사단이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재명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재명도 죽이고 민주당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후보 교체의 타이밍도 놓쳐버리고 이렇게 질질 끌고 가면서 계속 이재명을 수렁에 빠져 있도록 하는 사이에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면은 그 격차가 점점 커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수사가 이 문재인 정권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면서 국민들은 분노에 떨게 만들어가지고 내년 3월 9일이 완전히 분노 투표의 날로 만드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일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아직까지 배임 액수를 특정하지 못한 데다가 화천 대주주 김만배 씨를 배임 혐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어서 유시 공소 사실에도 관련 혐의를 포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배임 혐의의 경우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두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수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신문만 하는 걸 주로 삼는 일종의 이거 무슨 세미나식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식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머리 좋은 국민들이 이걸 눈 감아 보면서 속아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크나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어쨌든 가장 확실한 것은 이런 수사 때문에 국민들이 부글부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도 같이 떨어지고 이제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그리고 윤석열 두 사람이 이재명을 상당한 차이로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지금. 그렇다고 내년 3월 9일 선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검사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래도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어떤 권력형 수사에 대해서는 대통령만 제외하고, 현직 대통령만 제외하고는 철저히 수사한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하는 전통을 하나 만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김오수 검찰총장, 박범계 법무장관 등장한 이후에 이 검찰은 완전히 사조직이 되었습니다. 흥신소 비슷한 기분으로 지금 전락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어떤 인간도 이 자존심을 상실하면 못할 짓이 없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 박범계 법무장관, 김오수, 더구나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를 했던 이 집단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성 하나는 자존심이 없다는 겁니다. 직무에 대한 자존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프로페셔널리즘이 없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 차기 대통령은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해가지고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법적으로 응징해가지고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을 살리고 대법원과 검찰이 우리 법치의 중심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치 회복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문명은 법치, 사실, 과학으로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문명 파괴 정권이고 그 앞장에 선 세력이 바로 검찰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보강 수사를 해가지고 김만배, 남욱 두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조속히 이재명 관련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해야죠. 그걸 왜 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다 몸통은 이재명으로 향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재명 관련 계좌 추적 압수수색을 안 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수사 부실, 수사 직무유기에 따른 국민 분노만 증폭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국민들이 화가 나서 들고 일어날 때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감사합니다.